안녕하세요. 테슬라는 형한테 물어봐 태영입니다. 항상 새로운 소식과 에피소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바로 오늘 11월 26일은 제가 모델 3를 인도받은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모델 3를 42,000km를 넘게 타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야 무슨 차를 사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개인적으로 가성비를 엄청 따지는 편이라 차량 유지비는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차량 유지비라 하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주유비, 둘째는 자동차세, 셋째는 보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량 관리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개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자동차세는 다를 것이고 또한 운전자의 나이나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 역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기세와 차량 관리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전기세도 지역마다 다르지만 충전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먼저 차량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유튜버 분들께서 엔진 오일 및 트랜스미션 오일을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의 차량 관리비가 더 적게 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3년 전이죠. BMW X5를 2016년도에 살 때 4년 무상 점검이라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차량 관리비에는 그 어떤 돈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테슬라는 와이퍼도 제가 바꿔야 되고 에어필터도 바꿔야 되고 서비스 센터를 주기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워셔액도 제가 바꿔야 됐고 브레이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을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교체해야 된다면 제 사비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 BMW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4년간 무상으로 교체가 됩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이고 와이퍼 그리고 에어필터까지 그동안 무상으로 다 교체해 줬습니다. 그 밖에도 모든 오일류 그리고 브레이크 로터 및 패드까지 다 무상 점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테슬라의 차량 관리비가 아주 소소하게 조금 더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테슬라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주유비죠. 아니, 전기차니까 충전비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운행한 거리는 총 42,317km인데요. 제가 원래 갖고 싶었던 비슷한 제로백 성능의 포르쉐 718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 포르쉐 718의 연비가 고속도로 주행 시 28마일/갤런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급 휘발유 1년 평균 가격은 대략 3.2불 정도 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주유비는 26,295마일 나누기 28마일/갤런 곱하기 3.2불 해서 총 3,005불입니다. 그럼 충전비는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요? 42,317km를 운행하면서 소비된 전기량은 총 7,661kW입니다. 이 중 제 생활 패턴상 공짜 네트워크에서 충전한 전기량이 지난 1년간 1,625kW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집에서 충전한 전기량은 대략 6,036kW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사용하는 모든 전기가 배터리에 충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10%의 충전 손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6,639kW를 지난 1년간 집에서 충전했습니다. 차량 충전은 항상 전기세가 저렴한 저녁 10시 이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장 싼 전기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세금 포함해서 와트당 10센트 정도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664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주유비에서 아낀 돈만 벌써 2,341불 정도 되네요. 이게 앞으로 3년간 지속된다고 치면 무려 7,023불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저렴한 유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말씀드릴게요. 처음 테슬라 모델 3를 구입할 당시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그중 하이라이트만 말씀드리자면 센트리 모드,
넷플릭스, 훌루, 그리고 유튜브 무료 스트리밍, 블라인드 스팟 워닝, 원격 호출, 오토 하이빔, 클라이밋 원격 조정, 충전 속도 증가, 다이나믹 브레이크 점등 기능, 새로운 게임 등의 추가 등등 많은 기능들이 무료로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다가 아니죠.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제로백 성능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정말 테슬라는 마구마구 퍼주네요. 참고로 비슷한 제로백의 성능을 보여주는 포르쉐 718의 경우 2018년도 4.7초에서 2019년도에는 4.5초로 4.2%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좀 더 빠른 성능을 위해서 차를 바꾼다면 이것저것 다 해서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테슬라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차를 바꾸게 된 이유죠. 이미 많은 영상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정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이미 다른 회사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오토파일럿 중 최고의 순간은 빗길에서 115km로 주행하다가 고속도로 완만한 커브길에서 사고 및 공사 중으로 완전 정차된 차량을 인식하고 천천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의 경험은 압권 중에 압권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이 항상 작동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아니니까요. 핸들 없이 나오는 차가 상용화되어 출시되지 않는 한은 항상 전방 주시는 필수이고 언제든지 직접 운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테슬라는 정말 최고 중에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반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안정성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거기에 덤으로 오는 것은 현저히 줄어든 피로감입니다. 매일같이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100% 공감하시겠지만 운전 자체에서 오는 피로도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로 인해 졸음운전하는 날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테슬라로 바꾼 이후에는 출퇴근 시 단 한 번도 졸음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운전에서 오는 피로도가 줄어든 것이겠죠.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의하면 졸음운전은 소주 2병을 마신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7%의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차선 이탈 확률이 높아지면서 과속 등 자만 현상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4명보다 2명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무려 7.5배나 높은 100건당 17.9명으로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도 위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을 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출퇴근길이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내외장이 얼마나 럭셔리하냐를 따지기보다는 이런 게 정말 현실적인 럭셔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1년간 모델 3를 42,317km 운행하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현재로서는 테슬라 모델 3만큼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환경 친화적이며 운전이 재미난 동시에 안전한 차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정성과 내구성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 42,000km 밖에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나 모터에 어떤 문제도 없었고 특히 배터리는 작년과 비교해서 성능의 차이가 조금도 없습니다. 앞으로 1년 정도 더 운행하면 거의 10만 킬로 정도 운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테슬라의 안정성과 내구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